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사의 두 번째 온라인 수업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연환경과 인간 단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쌤이 공지사항을 남길게요. 네, 앞으로 온라인 수업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추석 체크 게시판에 그 날짜 추석 체크 글에 들어가가지고 댓글로 학번 누구 출석했습니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올린 영상을 보고 나면은 출석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진행될 거니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진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 단원. 자,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각각 지역마다, 즉 세계 여러 지역, 또 우리나라 여러 지역 각각 자연환경이 다르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각자 다양한 문화가 발생한다고. 인간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자연환경에 따라서 인간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나 그걸 보는 건데, 일단 우리는 그 자연환경 중에서 기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기후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기상은 무엇이고 기후란 무엇인지 먼저 보고, 기후를 이루고 있는 요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크게 기온, 강수, 바람을 배웠고, 그리고 그럼 기온, 강수, 바람은 전 세계 다 똑같아? 다 기온도 다 똑같아? 아니죠. 기온도 강수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 이유를 기후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후 요인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배웠어요. 위도, 해발고도, 그리고 해류를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위도예요. 위도에 따라서 세계의 기후가 크게 나눠졌거든.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자,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다릅니다. 적도 부근에서는 직방으로 받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커요, 높아요. 근데 위로 갈수록 점점 비스듬히 받으니까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되게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위 면적이 뭐야? 예를 들어서 1km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단위 면적, 적도 부근에서는 직방으로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높겠지. 근데 위로 갈수록 비스듬히 받으니까 이런 똑같은 단위 면적을 보면은 굉장히 태양 에너지가 적게 가겠죠. 그래서 기온이 낮은 겁니다. 어쨌든 고위도에서 저희들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그래서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기후가 나타나는 세계 기후 분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하나 꼽살이 낀 게 있었어요. 이러한 위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의 꼽살이 낀 기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건조 기후예요. 위도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 그 건조한 기후는 다른 영향을 받아서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 왜? 다른 기후 요인에 의해서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들아, 건조한 기후라는 건 뭐야? 강수량이 내리지 않아서 굉장히 건조한 기후를 말하겠죠. 즉 강수량이 적은 곳을 말하겠지. 그치? 그렇다면 강수량이 어떠한 이유에서 적게 내리겠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강수와 강수 조건, 그리고 강수의 유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강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강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수 다 알잖아. 비 내리는 거, 눈 내리는 거, 그런 걸 다 강수라는 거예요. 자, 볼게. 자,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자, 수증기는 참고로 기체예요. 그 수증기가 비, 눈, 우박 형태로 지표에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비는 액체고 눈이랑 우박은 고체를 말하죠. 그쵸?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지표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강수가 있는데, 이런 강수는 크게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조건 중 하나도 없으면 안 돼.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먼저 첫 번째,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어야겠지. 일단 그 강수의 근본인 물, 수증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대기 중에 이런 수증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상승기류가 있어야 돼요. 상승기류. 자, 여러분, 기류가 무엇이냐면은 공기의 수직적인 움직임을 말해요. 공기의 수평적인 흐름은 바람이라고 하거든. 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 자,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니?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지. 그렇다면 바람은 어떻게? 공기란 놈은 어떻게 이동을 할까? 바로 여러분 알 수도 있지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때 이동하는 게 바로 이 공기의 흐름이 바로 바람이에요. 근데 이 공기가 위로도 가고 아래로 가요. 이러한 흐름을 기류라고 합니다. 바람과 달라요. 그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기류 중에서 상승 기류가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 수증기가 수증기 위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강수가 일어날 수 있어. 자, 무슨 말이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자, 이렇게 수증기가 이게 지표면에 있어. 자, 지표면에 있으면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위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기온이 어떻게 될까?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지. 왜? 우리는 배웠다, 지난 시간에. 해발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된다 했지? 기온이 낮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환경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음결이라는 놈이 일어나요. 음결. 자, 음결이 무엇이냐?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말해요. 과학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음결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 조건이 뭐냐? 기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 이 대기 중, 선생님 여기도 있어.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어딘가 수증기 잡혔을 거야. 기체가 이 수증기가 기온이 낮아서 갑자기 얘가 추워져. 그 이 수증기가 액체로 변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맺히는 거 있잖아. 차가운 물을 여름에 차가운 물 그 컵에 담아두면은 차가운 물 옆에 그 물이 맺히지. 그치? 왜냐면은 그 대기 중의 수증기랑 그 차가운 물이 만나가지고 갑자기 액체로 변한 거야. 대기 중의 수증기가. 그래서 그렇게 물이 맺히는 거야. 즉 기온이 낮아지면 기체가 액체로 변해요. 그때의 음결에 의해서 이런 수증기가 위에서 액체로 변하겠지. 그 액체가 모여서 뭐가 되냐? 구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구름에서 구름이 무거워져. 그렇다면 뭐가 내려? 물을 밑으로 내려보내야 될 거야. 무거워지니까. 그게 바로 강수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쨌든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하지만 또 세 번째 조건이 뭐야? 이런 상승 기류를 일으키는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겠지. 그 요소가 크게 4가지가 있다고. 그 4가지에 따라서 강수가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강수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일단 지울게요. 네, 자, 강수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냐? 자, 먼저 첫 번째로 대류성 강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강수의 유형을 보면은, 자, 일단 포인트 보면은 수증기를 상승시키는 요소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된다. 대류성 강수, 지형성 강수, 전정성 강수, 저기압성 강수.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 차근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류성 강수. 자, 대류성 강수가 뭐냐? 여기서의 대류가 무엇이냐면은, 자, 지표면이 이렇게 있다. 지표면에 이렇게 다양한 수증기가 있어요. 수증기든 어쨌든 그 대기 중에는 산소, 질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공기가 있다고 쳐봐. 그래, 공기가 있어. 오케이? 자, 이런 공기는 얘들아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 이거 알아둬야 돼, 얘들아. 공기가 주변 환경이 기온이 높아져. 그럼 이 공기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상승해요. 가벼워지기 때문에 뜨거운 열을 받으면은 위로 상승해요. 그리고 기온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 하강해요. 이게 왜 그럴까? 자, 레인지는 선생님 정확히 몰라. 과학쌤이 아니니까. 근데 예를 들 수는 있어. 자, 기온이 높아진다? 자, 우리 갑자기 라면 먹고 싶어. 라면 먹으려고 물을 끓여. 자, 물을 끓이면은, 자, 주전자에 물을 끓여. 그럼 물을 끓이면은 뽀글뽀글 끓겠지. 끓으면서 점점 증기가 막 올라오지. 그게 그 이유예요. 거기 있는 공기가 못 버티고 위로 쭉쭉쭉 올라오는 거야. 뜨거워지니까. 오케이? 그 주변이 뜨거워지니까 불에 의해서 뜨거워지니까 물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자, 기온이 낮으면 공기가 하강하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기온이 점점 낮아집니다. 네. 자, 예를 들어 우리 예전에 여러분 야자 안 해봤지? 자, 겨울 생각해보자. 자, 겨울을 생각해보면 얘들아, 겨울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히터를 막 세게 틀어도 발은 시려울 경우가 있어.
발이랑 다리는 시려서 막 담요 덮고 그러잖아. 그게 왜 그러냐? 기온이 낮아지면 공기가 하강하기 때문이에요. 차가운 공기가 하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공기가 뜨거워진다. 기온이 높아져서 공기가 뜨거워지면 상승하고, 공기가 기온이 낮아져 갖고 차가운 공기가 되면은 하강해요. 그게 바로 그 발이 시려운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돼. 근데 봐봐, 이런 것들을 알고 다시 살펴볼게. 자, 한여름이야. 한여름은 어때? 굉장히 뜨겁지? 자, 매우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이 햇빛이 계속해서 땅을 지피겠지. 그치? 그럼 이 땅이 어떻게 되겠니?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쵸? 자, 기온이 올라가면 이 공기도 엄청나게 데펴지겠지. 그럼 공기가 뜨거워지겠지. 여러분 방금 얘기했다.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된다 했지? 상승한다 했죠. 이렇게. 자, 햇빛에 의해서 지표면이 뜨거워져. 지표면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져. 그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 그 올라가는 현상이 바로 대류 현상이에요. 알겠니? 이러한 대류 현상에 의해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네. 자, 여기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상승 기류에서 올라가가지고 뭐가 연결이 되겠지? 기온이 낮아지니까 구름이 형성되겠지? 비가 내리겠지? 그래서 이러한 대류 현상에 의해서 비가 내린다 해서 대류성 강수입니다. 그래서 볼게. 자, 따뜻해진 공기가, 자, 햇빛이 이렇게 있어. 뜨거워. 자, 따뜻해진 공기가 됐어. 상승해. 구름이 생겨. 비가 내려. 이게 바로 대류성 강수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소나기가 있어요. 소나기. 비가 갑자기 팍팍 내리죠. 여름에 갑자기 햇빛 쨍쨍한데 갑자기 비가 확 내리는 데가 있어. 그 소나기죠. 그런 소나기가 바로 이러한 대류성 강수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알겠니? 그리고 열대지방에 들어봤나? 스콜. 자, 열대기후 지방에 가면은 얘들아, 나중에 여러분 열대기후 주민생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갑자기 오후 4시, 5시쯤에 갑자기 비가 막 내립니다. 왜냐면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뜨거워진 공기가 다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어서 쏟아내는 시간이 3, 4시, 4시, 5시, 하루가 끝나 해가 질 때쯤이거든. 그게 바로 스콜이에요. 그럼 스콜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대류성 강수입니다. 알겠니? 자, 다음. 자, 다음 지형성 강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형성 강수가 뭐겠어? 지형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되게 쉬워요. 자, 수증기를 머금은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 수증기를 머금은. 근데 이러한 산을 만났네. 자, 이 산을 만났는데 어떻게 되겠니? 뭐 뚫어 이렇게 드릴이야? 아니지. 산을 만나면 그 공기, 그 바람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산맥을 타고 산을 타고 위로 올라가겠지. 산이라는 지형을 만나서. 자, 이 지형 때문에 강제적으로 상승해. 상승했네?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했지? 기온이 낮아지겠네? 그럼 이 습한 바람, 이 바람이 머금고 있는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네? 연결이 되겠지. 구름 형성, 비가 내린다. 이렇게 지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상승해서 일어나는 강수, 그게 바로 지형성 강수입니다. 알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자, 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전선성 강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선성 강수가 뭐냐? 자, 전선이 뭐냐면 얘들아, 전선. 우리 지리골드맨 시간에도 잠깐 언급하게 됐지만, 전선은 그 전쟁할 때 우리 아군과 적군의 대치하는 곳, 거기를 그 전선이라고 하거든. 그때 전선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자, 따뜻한 공기 덩어리들이랑 차가운 공기 덩어리들이랑 만나버려. 그 만나는 그 사이를 전선이라고 해요. 알겠니? 자, 근데 얘들아,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했어? 내려가는 성질이 있다고 했어? 상승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했지. 그치? 그리고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된다 했지? 하강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했어. 자, 상승하려는 뜨거운 공기랑 하강하려는 찬 공기랑 만나. 그러면은 그 찬 공기는 계속해서 내려가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그 사이에 형성되는 게 바로 전선이에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 차가운 공기를 따라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지. 위로 올라가네. 뭐가 형성? 구름이 형성, 비가 내립니다. 이게 바로 전선에서 형성되는 전선성 강수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장마전선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장마는 이런 전성선 강수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알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돼요. 그냥 이런 강수 유형이 있다.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저기압성 강수를 볼 텐데 이건 편하게 들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뭐 저기압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전 세계의 고기압, 저기압은 서로 이렇게 씨름하면서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 근데 얘들아, 선생님 뭐라 했어? 공기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했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근데 저기압을 기준으로 저기압을 기준으로 그 고기압이 몰려 있어. 그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니까 공기가 다 이렇게 수렴하겠네. 그치? 여기로 이렇게 여기가 고기압이 있을 거고 여기 고기압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저기압이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니까 수렴할 거 아니야. 자, 수렴하면 서로 어떻게 돼 있어? 땅으로 꺼지겠니? 아니, 서로 만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갔네. 기온이 낮아지겠네. 구름이 형성되겠네. 비가 내리겠네. 이렇게 고기압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수렴된 공기가 상승돼서 형성되는 구름에 의해서 비가 내린다. 수렴에 의해서 상승해서 비가 내린다. 그게 바로 저기압성 강수입니다. 알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전 세계의 사막, 즉 건조기후는 어떠한 이유에서 나타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